자, 62번 다시 갑니다. 자, AN이라는 친구가 12 더하기 n-의 1의 L 공차를 줬고요. BN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10 플러스 n-의 1의 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절대값 A 플러스의 B도 31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절대값 A에서 시그마 절대값 B를 뺀 것도 31입니다. 를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정확히 구할 자신이 없습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줄부터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절대값 둘을 더하면 2 더하기 n-의 1 한 다음 둘을 더하는 거니까 L 플러스 M 이렇게 될 텐데 이 타이밍에 좀 귀찮으니까 L 더하기 M이라는 것을 잠깐만 L 플러스 N P 라고 두면 P라는 공차로 바꿔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31다 가 되겠지. 공차가 정수다 이런 말이 다행히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항이 2야. 그 다음에 P라는 공차에 대해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아니겠지만 위로 갈 때, 즉 P가 0보다 클 때를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러면 결국은 2부터, 즉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 그냥 둘의 합을 C라고 하겠습니다. C의 1부터 C의 10까지가 다 무슨 수가 될 거라서 양수가 될 거라서 등차 중항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C의 1 플러스 C의 10의 절반, 그것이 10개 있다요가 31가 될 텐데 그러면 C의 10이라고 하는 것이 정수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빠르게 모순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음수여서 어느 타이밍인가에 이제 음수로 빠질 건데 그래도 공차가 정수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냐 2냐 그 이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P가 마이너스의 1이라고 치자. 그러면 2에서부터 시작했다가 1 갔다가 0 가고 그 다음부터는 쭉 다시 올라갈 거라서 1 쭉쭉쭉쭉 이렇게 갈 겁니다. 10번째 항을 찾아야 되는데 이 1빵이 벌써 3개를 차지했으니 1부터 7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 하고 확인해 봤더니 1부터 7까지 합은 28이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합은 3이기 때문에 일단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P가 마이너스 1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 찾고 물론 다행히 문제에서 여러 가지 해가 나오는 것 같은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차피 공부니까 P가 만약에 마이너스의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될지 봅시다. 그럼 얘는 빠른 타이밍에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부터가 말아 올려진 곳에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C 절대값이 2, 점점점 절대값이 10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에다가 C의 2부터 C의 10까지는 다 원래 0 이하였던 값일 테니까 마이너스로 풀릴 거라서 마이너스의 C2 마이너스의 C10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31야. 그지? 근데 이걸 그냥 등차 수열의 합으로 보기 위해서보다 이게 낫겠다. 첫 번째 빼도 낫겠다. C2부터 C10까지는 가운데를 딱 잡기가 이쁘니까 C6이 9개 있다. 그러면 C의 6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정수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P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리해주면 L이라는 공차랑 M이라는 공차를 합치면 마이너스의 1이다 이런 느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M 쪽이 더 큰 음수라는 보장은 없긴 하지. 얘가 음수가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겠는데 물론 절대값들을 얘기한 걸로 봐서 얘는 음수여야 될 것 같고 공차가 얘는 밑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양수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보류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 해결이 됐으니 이제 1로 갈 것이다. 시그마 1에서부터 뭐까지야? 10까지 절대값의 AK에서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의 절대값의 BK를 빼자가 31가 되게끔 하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일단 당연히 아닐 것 같은 것을 빨리 기억합시다. 만약에 L이 0보다 크고 M이 0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은 12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갈 거고 BN이라는 수열은 마이너스의 10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갈 거다. 그지? 자, 그렇다면 얘는 2분의 첫 번째 항 12 플러스 10번째 항이 얼마냐면 12 더하기 9L. 그게 항의 개수 10개 있다. 마이너스 2분의 B들의 절대값을 씌워주면 첫 번째 항이 얼마고? 10이고 마지막 항은 공차 9번만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9m일 텐데 절대값을 취해줬으니까 10 빼기 9m. 이게 첫 항 더하기 끝 항의 평균. 그게 몇 개 있다? 10개 있다. 가 31가 돼야 된다. 그러면 5만큼 나눠주면 24에서 20 뺄 거니까 4 더하기 9L 플러스 9M 이 나올 텐데 5만큼이 넘어가서 5분의 31이 될 건데 L 플러스 M이 마이너스 1인 상태라서 모순입니다. 당연히 아니었겠지. 자, 그래서 답은 이쪽에서 나올 건데 따라서 L은 음수고 M은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AN이라는 수열은 12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친구고 그 다음 BN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1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입니다. 이 녀석에 대하여 절대값 빼기 절대값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언제 꺾이냐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알파벳이 통일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AN을 바꿔 쓸게요. AN을 지금부터 원래 12 더하기 n-1의 L이었는데 L이 음수니까 비록 B 쪽으로 통일하는 거긴 하지만 양수로 맞추는 게 우리가 안 헷갈릴 거라서 L 자리를 바꿀게. 뭐라고? 이렇게 맞추고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볼까? n에 관한 1차식이 보이게끔 이게 바꾸는 게 좋을지 말지 좀 모르겠다. 어떻게 바꿔도 좀 더럽긴 할 것 같아서 일단 보류. 마이너스 정도만 빼둘까요? 12 마이너스 n-1 괄호 n 플러스 1. 자, 그 다음 bn이라는 친구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의 10 플러스 n-1의 m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만약에 m이 굉장히 크면 얘도 한 번의 음수가 될 거고 얘도 한 번의 양수가 되겠지. 근데 얘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네들이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되는 그 타이밍이 어긋날 거예요. 예를 들면 m이 1이라고 치면 이거 공차 써놔야 되겠다. 공차가 마이너스고 m 더하기 1이야. 얘는 공차가 m입니다. 얘가 더 가팔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m이 1이면 얘는 10번 걸려야 겨우 양수가 될걸. 얘는 6번 정도만의 음수가 될 수 있고 만약에 m이 2면 얘는 5번, 얘는 한 4번, 3이면 한 4번 정도 가면 될 것 같은 느낌. 이거면 3번. 근데 5번이면 얘도 2번, 얘도 2번. 7번이어도 2번, 2번. 8번이어도 2번, 2번. 타이밍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지. 근데 m이 작은 초반에는 굉장히 달라. 그러니까 그때는 좀 자잘자잘하게 케이스를 나눠야 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m이 11보다 커. 그럼 얘도 한 방, 얘도 한 방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절대값을 빨리 풀고 싶기 때문에 어디부터 양수고 어디부터 음수인지를 정확하게 따지고 싶은데 m이 작은 수일 때는 다 타이밍이 달라서 좀 짜잘짜잘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m이 1일 때부터 해봅니다. 오케이, m이 1이다. 그렇다면 말이죠. 잠깐. an이랑 bn 더해둔 식을 내가 어디 써둔 게 있나? an 더하기 bn 다시 써둘게요. 아니다. an an 더하기 bn을 좀 미리 써둘게. an 더하기 bn이 뭐냐면 2 플러스 n-1에 l 플러스 m이니까 마이너스의 1. 그러면 3-의 n. 이렇게 나올 거야. 얘를 미리 써둔 이유가 뭐냐면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면 양수일 때 음수고 음수일 때 양수란 말이지. 근데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로 풀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a 더하기 b가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타이밍엔 마이너스고 그대로 나오니까 또 마이너스 괄호치고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러니까 타이밍이 어긋나는 그 부분만 얘는 플러스는 얘는 플러스에서 뭐 뺄셈 이렇게 좀 지랄이 나겠지만 엔간한 부분은 다 얘로 풀릴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헷갈릴까봐 m을 큰 것부터 가볼게. m이 예를 들어서 11보다 크다. 아니 10보다만 커도 되나? 아니 11이어야 되겠다. 왜냐면 11이어야 공차가 마이너스 10이어서 두 번째부터 바로 음수가 되겠지. 오케이. 자, m이 11 이상이면 an을 천천히 정리할게. 언제부터 음수야? 0 이하도 괜찮아. 세컨드부터 0 이하지. 그 다음에 bn이라는 친구는 얘도 세컨드부터 0 이상이지. 맞냐? 그러면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절대값 a 마이너스의 절대값 b라는 친구가 첫 번째 항만 0 이하의 반대말이니까 양수라서 첫 번째 항은 a1. 첫 번째 항이 음수니까 플러스 b의 1. 맞나? 반대인가? 맞고 맞지. 오케이. 근데 두 번째 항부터는 2부터 9까지 2부터 10까지 얘 0 이하니까 마이너스 a 얘 0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러면 a1과 b1의 합은 얼마고? 2이고 그 다음 시그마 2에서부터 10까지는 마이너스 an bn이니까 뭐야? n-의 3 이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2 플러스 자, 2부터 10까지의 합은 1부터 10까지의 합에서 1만큼 빼니까 54. 3은 몇 번 빼야 돼? 이렇게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합이 아깝게도 29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양과 음이 되는 타이밍을 잡아놓고 부호를 풉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m이 이제 11 이상을 했으니까 12하인데 12하면 얘는 11대가 또 다르네. 왜냐면 9면 한 번은 또 음수가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11대도 양수. 사실 11대는 0이라서 어느 쪽에다가 포함해도 괜찮아. 그럼 9일 때 가볼게. 9면 얘 한 번 갔다가 세 번째 만에 넘어가고 m이 9면 두 번.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언제까지 괜찮을까? 7일 때 7도 여전히 두 번 걸려. 7도 두 번 걸려. 6도 두 번 걸려. 두 번 걸려. 5도 두 번쯤에 0이 가요. 얘는 두 번 만에 0이 가요. 6이니까. 근데 4면 얘는 하나, 둘, 네 번째 올라가겠네. 이제 첫 번째 치고 하나, 둘, 네 번째 올라가고 4면 왜 5니까 하나, 둘, 셋, 넷. 똑같네. 근데 몇 번째인지가 다르다, 그지? 그치? 몇 번째부터인지가 달라지니까 절대값이 다르게 풀릴 거라서 퉁치는 건 조금 그러겠다. 그럼 어디까지로 잡아야 되지?
m이 10일 때는 두 번째 만에 바로 넘어가. 근데 0이니까 얘는 세 번째라고 쳐. 그럼 얘도 11이니까 세 번째. 근데 9면 하나, 둘, 세 번째 만에 넘어오고 얘는 10이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아, 어디서 끊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 그냥 일단 써보자. 고민할 시간 좀 해봐. m equal 11때 한번 해보고 하다 보면 느껴질 거야. m equal 11때 an이라는 친구는 그냥 이딴 식으로 하지 말고 기호로 쓰자. 처음에 플러스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플러스지.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바뀌네. b는 첫 번째 항 마이너스지. 두 번째 항은 0이지. 세 번째 항은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퉁쳐주면 괜찮겠다. 그렇지. 다들 둘에서 셋 넘어갈 때 부호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지.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는 1과 2에 대해서는 양양 음이니까 0도 음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냐 어차피. 그러니까 A의 1 음이니까 플러스 B1. 그 다음 A의 2 플러스 B2 인데 그 다음부터는 다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지. 그러니 더하기 시그마 뭐부터 뭐까지는 3부터 10까지는 이 새끼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의 A B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의 BN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A1 더하기 B1이 2 더하기 1이고 그 다음 시그마 3에서부터 10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n-의 3이지. 그러면 1 더하기 2는 3이고 이거 분명 어디서 봤습니다. 아까 초반에 봤던 여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1부터 7이지 결국. 11대 괜찮네. 자, 그러면 만약에 m equal 9일 때는 어떻게 될까? an의 부호 변화를 볼게. 처음에 양수, 그 다음 두 번째도 양수, 세 번째는 음수. b에는 처음에 음수, 두 번째도 음수, 세 번째가 플러스. 되네. 그럼 이거랑 같은 흐름인 건 다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되는지 봅시다. 한 6일 때 볼까? an 플러스였다가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겁니다. 7씩 줄어드니까. 7씩 줄어드니까 플러스 맞습니다. 그 다음 bn이라는 친구는 처음에 음수고 두 번째도 음수고 세 번째 양수. 자, 그 다음 m equal 5일 때 봅시다. 5니까 얘는 6씩 줄어들어. 그럼 맨 처음은 12 플러스고 두 번째는 플러스, 세 번째는 제로. 제로인데 뭐 0은 어디 드는 게 약간 쪼커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n은 5씩 커집니다. 마이너스 10부터 시작해서 음수, 제로. 그럼 얘도 똑같이 여기서 바뀐다고 관찰해도 괜찮지. 그러면 일단 10부터 5까지는 되겠네. 왜 5로 끊었냐면 약간 아슬아슬해가지고 이제 곧 달라질 것 같아서 그랬어. 이제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공간 확보를 합시다. 어차피 4, 3, 2, 1은 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필요 없는 거, 이거 필요 없고. 뭐 30일 돼야 되는 거 기억할 테니까. 여기 써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봅시다. m이 4일 때. an의 부호 변화와 bn의 부호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림 지워버렸다. 여기 있구나. 다행이다. 5씩 줄어들어. 그러면 플러스에다가 네 번째 마이너스지. 그 다음 b라는 친구는 4씩 커지니까 음수고 양수지. 그럼 얘는 네 번째 만에 바뀌는 거니까 얘기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부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따라서 시그마 1에서부터 3까지는 이제 이거 보면서 하자.
1에서부터 3까지는 AN이 그대로 양수고 BN이 음수입니다. 그 다음 시그마 4에서부터 7까지는 AN이 음수니까 뭐라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AN. B는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의 BN. 자, 그러면 시그마 1에서부터 3까지 어디 갔니? 3 빼기 N. N-의 3. 그럼 얘는 2 더하기 1 더하기 0. 얘는 1부터 7까지. 얘도 31이네. 28 더하기 3. 4부터 10까지. 그래서 7까지. 그럼 얘도 오케이. 자, 그러면 에미콜 3일대로 갑시다. 자리가 없어. 이 그림 지우면 나 못할 것 같아. 여기 지워. 이거 필요 없어. 자, 네 번째. 에미콜 3일대. 자, AN의 부호분화 관찰합시다. 4식 작아져요. 플러스 8, 4, 0, 음이지. 그 다음 BN이라는 친구는 3씩 커질 테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러면 얘는 여기가 좀 어긋나네. 그러면 이렇게랑 이렇게 따로따로 합시다. 그래서 시그마 1에서부터 3까지는 경험치가 있으니 3 빼기 N. 네 번째는 따로 0 플러스 before가 뭐냐면 3씩 커졌으면 12 커진 2 아니지. 마이너스 1에 대한 이야기였겠다. 얘가 마10, 마7, 마4, 마1이니까 절대값 취해야 되겠지? 아니, 자 다시 봐야 돼. 절대값 취한 걸 빼래. 빼기 1이겠다. 맞냐? 그치? 절대값 취한 걸 빼라고 했으니까 1을 빼야 돼. 그 다음 시그마 뭐부터 뭐까지는 5부터 10까지는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 B가 양수니까 마이너스의 B 이렇게 나올 건데 A 플러스 B가 3 빼기 N이니까 얘는 반대로 N 빼기 3이었지. 이미 경험치 많이 쌓였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1 더하기 0, 3 마이너스 1. 얘는 2부터 7까지. 이 새끼 배신 하나 때문에 모질라네.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1이었던 때가 31인데 그게 마이너스 1로 배신을 하면 2배로 아파야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에미콜 2일 때 갑시다. 얘도 안 됐던 거고. 자, 다섯 번째. 에미콜 2일 때. AN의 부호변화를 봅시다. AN은 3씩 줄어드니까 12, 9, 6, 3, 0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얘는 2씩 커질 테니까 마10, 마8, 마6, 마4, 마2, 0. 그럼 이걸로 끊으면 되겠다. 그러면 일관되게 식을 쓸 수 있긴 하겠네. 시그마 1에서부터 5까지는 AN은 양수니까 그대로 AN 나오고 BN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BN입니다. 플러스 6부터 10까지는 반대겠지. 자, 그러면 AN 플러스 BN이 3 빼기 N이었으므로 1, 2, 3, 4, 5가 들어가면 제로네. 1, 2, 3, 4, 5 들어가니까 대칭이잖아, 하늘에서.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이 N 빼기 3이니까 3부터 7까지만. 그러면 평균 5가 5개. 25. 또는 그래요. 25. 앞에 1, 2까지가 있었으면 28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고. 그럼 마지막으로 에미콜 1일 때 안 되겠지만 하겠습니다. 에미콜 1이면 좀 쉬운 것 같아. AN이 AN은 또 금방 바뀌네. 이게 제일 좋겠네. 야, 1이면 그냥 할게. 시그마 AN만 따로 먼저 하자. 맨 처음에 얼만데? 12. 이렇게 오다가 2씩 줄어들 테니까 0이 있겠지. 근데 이 0은 12 뺐으니까 6번 뺀 거라서 A 얼마임? 7.
그러면 8, 9, 10 해서 2, 4, 6까지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0부터 12까지의 짝수니까 1부터 6까지 한 다음에 2배 하면 돼. 1부터 6까지의 합은 21. 42죠. 이쪽은. 이건 그냥 눈가리로 12. 따라서 시그마 절대값 AN 쪽이 얼마다? 54. 그 다음 시그마 절대값의 BN을 봅시다. 처음에 10이었을 텐데 아이고 처음에 10이었을 텐데 1씩 빠질 거 아니냐. 그러면 B10은 1이겠죠. 그럼 이쪽은 얼마? 55. 그래서 안 돼. 따라서 되는 M과 L의 순서상 어차피 L 더하기 M이 마이너스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M의 값만 보면 됩니다. 4부터 10까지 7개. 됐어요? 지난번 풀이보다 훨씬 더 정돈이 됐습니다. 부호가 언제 바뀌느냐를 먼저 시각화한 다음에 최대한 시그마로 해결하는 게 편하죠. (63) 오케이. SN이라는 친구는 그냥 시그마 AN. 그 다음에 TN이라는 친구는 시그마 절대값의 AN. 근데 S7은 T7. 그 다음에 6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SN 더하기 TN은 84다. T15의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S7은 T7이라고 했으니까 7번째 항까지 부호가 바뀌면 될까? 부호가 음수면 될까? 안 되겠지. 왜냐면 얘는 다 그냥 더하는 건데 절대값 취해서 더하는 거랑 7번째 항이 같으려면 그치? 만약에 AN의 부호가 음수여서 얘네들은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상쇄 되는데 나는 다 절대값이 되지롱. 그럼 얘가 무조건 클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일단 7번째 항까지는 뭐 0이 될 수는 있겠지만 0 이상이에요. 맞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 6 이상에 대하여 SN 더하기 TN이 84다. 그러면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AN이라는 수열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을 텐데 초반이 이렇게 다 플러스야. 뭐 이 동네 지금 이 동네에서 뭐 0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정도부터 이제 음수가 되나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S의 n 플러스의 1 더하기 T의 n 플러스의 1도 84라는 거 아니야? 똑같은 뭐 6 이상의 n에 대해서. 그럼 이것들 빼면 뭐가 돼? 얘에서 얘 빼면 뭐 돼요? A의 n 플러스 1. 여기는 절대값에 그게 얼마다? 0이 된다는 뜻은 뭐 느낌적으로 알겠지만 부호가 음수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로 쌓여가고 얘는 플러스로 쌓여가는 게 상쇄가 될 거라서 84로 똑같다는 거지. 맞냐? 오케이. 그렇다는 건 6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84인데 S7하고 T7이 똑같으면 이 식에 당연히 7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둘이 똑같은데 합이 84라고 했으니까 일단 S7은 얼마고? 42고. 그 다음 6 이상부터 변화가 없다는 뜻은 6을 마지막으로 더하고 나서 7부터는 아무리 가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7 이상 A7부터는 항이 뭐여야 돼? 항 0 이하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논리의 교집합. H 0이다. 됐냐? 자, 그래서 T의 15의 값을 구하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일반항을 하나 찾읍시다. A의 얼마지? 중간값?
A4가 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공차 D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나는 T의 15를 구하고 싶으니까 절대값 때려가지고 15항을 찾을 건데 1부터 7번째 항일 때가 빵이야. 그치?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 0, 2, 점점점점 이렇게 첫 번째 항까지 있겠지. 첫 번째 항은 얼마인 걸까? A7로부터 6칸 빠꾸 할 거야. 12가 되겠고 이쪽에 A의 15는 여기서부터 8칸 더 가면 돼. 0부터 8칸씩 가면 1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쪽은 2배 오브 1부터 뭐까지? 6까지. 이쪽은 2배 오브 1부터 뭐까지? 8까지. 1부터 6까지 합이 얼만데? 6, 7에 42죠. 공식 쓰면 2분의 6, 7. 얘도 2분의 하면 8, 9, 72. 그래서 답은 114. 오케이. 그리고 좀 이거를 시각화해서 보여드릴게. 나중에 수투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보게 될 거라서 기억을 해도 여름방학 때 보게 될 건데 SN의 그래프 vs SN 이렇게 SN은 시그마 AK의 그래프 vs TN 이퀄 시그마 절대값의 AK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항이 처음에는 양수였다가 이렇게 가는 일반항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는 2차 함수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게 당연히 그냥 SN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TN의 그래프는 뭐냐면 음수가 나올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 꼭지점이 딱 여기 맞아 떨어진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만큼이 얘 음수라서 생긴 일이지. 그럼 만약에 얘를 절대값 취해서 양수로 바꿔줬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간 만큼 올라가면 되지. 그러니 대충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가 돼요. 내려가는 부분이 증가하게끔. 뉘앙스는 아직 안 한 뉘앙스. 정확하게 좌표 보지 말고 대충 내려가는 부분부터 절대값 때문에 내려가지 않고 커질 거 아니냐. 근데 그 떨어지는 모양새나 커지는 모양새가 같아야 되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 3 할 거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5 할 거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7 할 거 플러스 7 할 거니까 내려가는 모양새가 똑같이 올라가야지. 뭐가 감이 안 와? 이렇게 올라갈 그래프겠다부터가 안 가? 거기만 됐으면 됐어. 이 가운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그럼 좀 더 이 가운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한번 살려서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SN이라는 친구가 대칭축이 잘 보이게끔 해줄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6n 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일단 얘에 대한 일반항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7.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마지막 양수 A 얼마입니까? A8이 1이고 그 다음 A9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다음 이제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대칭축이 어디니? 8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8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게 SN의 그래프야. 이건 당연히 느껴지겠지. 그리고 여기 꼭대기에서부터 여기 9일 때 함수값까지 얼마나 줄어들었니? 이 차이가 얼마일까?
생각을 해봐. 여기까지에다가 얘를 더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1이지. 그렇지. 이 A9 어치만큼은 떨어진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하여 지금부터 내가 요 위에다가 TN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T8까지 이 그래프랑 다를 것 같아? 떠가겠지. 여기까지 오겠죠. 근데 T9가 되면 1 뺐던 걸 1 더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만큼 내려오는 게 1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대칭으로 갈 겁니다. Y는 S8에 대해서 대칭일 거예요. 두 그래프는. 맞냐? 이해돼? 오케이. 근데 또 이런 상황을 보자. 지금 저 문제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항이 12고 공차가 마이너스의 2입니다. 따라서 AN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2N 더하기 14야. 그러니까 내가 얘랑 얘 중 뭐를 좀 비교해 주십사 하는 거냐면 얘는 항에 0이 없어. 근데 얘는 항에 0이 있어. 그 차이에 따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느껴보라고. 얘는 일단 SN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N제곱 한 다음 13N이지. 준겸이한테는 카톡을 알려주는데 이거는 알아둬라. AN의 X절편에서 2분의 1 뺀 게 이 참수의 대칭축이에요. (7) 6.5 아무리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그때그때 하면 돼. 외우지 마. 자, 한번 볼게. 이거 어떤 일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 보세요. 얘 이렇게 내려가서 A7이 빵이지.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한 6.5 정도, 한 요 정도가 대칭축으로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요 정도의 6일 때가 있을 거고, 아니지. A5가 있을 거고, A6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A6이 있을 겁니다. 대칭축이 6.5인 건 식에서 봤겠지. 그러면 A7은 0이니까 더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정확히 여기에 이렇게 7이 맺히죠. 맞나? 자,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8이 있을 텐데 8이 요만큼 내려갈 뻔한 거를 절대값으로 올려줄 거지. 그러면 뭐 여기 정도 뭐 8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갈 뻔한 걸 올려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래프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겠지. 물론 여기는 안 그래도 되긴 해. 어차피 이 사이에 정수 없으니까 뭐 얘랑 얘밖에 없는데 그 다음부터가 얘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된 여기. 대칭축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9의 함수값은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S의 그래프와 T의 그래프가 어디 대해 대칭이냐? 여기. 바로 S의 6 내지는 S의 7의 대칭이 됩니다. S랑 T의 그래프가. 얘랑 얘 조금의 차이야. 얘는 정확히 접히는 곳이 가운데냐 아니면 이 부분이냐의 차이인데 이 문제는 이제 이쪽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S7은 T7이랑 같다. 맞죠? 근데 S6부터 일정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겠지. 이것까지 보면. 같고, 합이 같고, 합이 같고, 합이 같아. 그게 84라고 대칭축이 42인 거구나. 그래프로 치면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풀란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그래프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 그냥 이차 함수를 등차 수열합의 이차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시그마 절대값 등차 수열도 약간 이차 함수를 잘 펴가지고 위로 올라가게끔 그리는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구나 라는 것만 좀 느껴두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풀이는 이쪽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SN 공식 뭐더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SN의 X절편이 어디냐면 당연히 0하고 이제 이쪽일 거 아니냐. 그러면 n-1d가 얼마가 될 때? 마이너스 2a. 그럼 n-1d가 d분의 마이너스 2a. n이 1-d분의 2a. 가 될 때가 이제 절편이지. 얘 절편은 1-d분의 a죠. 맞니? 잘못 쓴 건가? 제대로 한 거 맞잖아? 그치? 얘가 이제 절편이지. 그러면 절편이 0하고 이거면 축은 어디야? 2분의 1 빼기 d분의 a지. 절반하면 되니까. 0하고 얘가 절편이니까 축은.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런 거야? 1차 함수의 x절편하고 2차 함수의 축은 0.5 차이 납니다. 무조건. 오케이. 근데 이걸 대단하게 외울 게 아니야. 왜냐면 만약에 식이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면 누가 바보처럼 축의 방정식은 4분의 17이야. 그렇다는 건 축의 방정, 이건 너무 숫자가 안 이쁘니까 뭐 17 n제곱 빼기 17에 내려볼까? 그러면 누가 멍청하게 축의 방정식이 2분의 17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더하면 절편이니까 a의 얼마가 9가 0이구나. 누가 이렇게 하겠어? 당연히 우리는 이거 보면 당연히 이렇게 어련히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빠르잖아. 외울 대상은 아니라고. 근데 항상 그렇긴 하다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좀 제대로 그리고 싶으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꼭지점 맞춰 그리는 건 좀 하수. 그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려면 여기에 조금 어긋나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긴 해. 근데 이것도 식을 쓰면 또 당연히 되는 거라서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오는 잡지식일 뿐이야. 근데 뭐 방금 말한 게 어떨 때 쓰일 수도 있냐면 이제 중개메타 카톡을 한 건데 어떤 등차 수열에서 AN은 0인 N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질문이었는데 만약에 2차 함수의 축이 0.5의 형태면 AN이 0인 게 존재합니다. 그치? 왜냐면 축에다가 2분의 1 더한 게 절편이라고 했으니까 0.5면 절편이 딱 정수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0이 되는 항이 존재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지만 이것도 그렇게 외우는 건 무식한 이유가 축이 0.5면 당연한 거 아니야? 축이 0.5라는 건 여기랑 여기의 높이가 같다는 거지. 같은 이유는 0이니까 하는 게 더 빠르니까 대단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겸이 이걸 질문했더라고 왠지. 자, 64는 아니겠지 당연히. 65 갑니다. 호잉. 첫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D입니다. AM은 AM 플러스 3인 정수 M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M은 음수여야 되겠구만. 그러니 마이너스의 45 더하기 M-1의 D 얘는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줍시다.
그것이 a n 플러스 3이랑 똑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45 플러스 n 플러스 2d가 될 겁니다. 정리합시다. 상수 저쪽으로 넘기면 90. d 하고 1로 넘어올까? 2m 플러스 1. 그죠? 자, d는 자연수, m은 자연수. 그러면 쟤네들은 90의 약수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합이 마이너스 100초가다. 합이 마이너스 100초가라는 건 합이 가장 뭐 할 때조차도 작을 때조차도 마이너스 100보다 크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요, 그냥 직접 노가다 하면 그만입니다. m이 1일 때 d 얼마입니까? 30. 2면 얼마입니까? 18. 3일 때 됩니까? 4. 5 안 되고 6 안 되고 7 되겠다. 8, 9, 10, 11, 12, 12 안 되고 13, 14, 14? 아닌데 13, 14, 15, 16, 17 뭐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첫 번째가 마이너스 45래. 근데 공차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15, 15 이렇게 금세 양수로 탈출할 거 아니야. 합이 제일 작을 때라는 건 항의 부호가 무슨 수일 때까지? 음수일 때까지만 더하자니까 음수일 때까지만 보고 거기까지 더해. 충분히 마이너스 100보단 크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 18이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7, 마이너스의 9, 플러스의 9 이렇게 될 텐데 이 세 개의 합은 가운데 3배, 마이너스의 30, 81 여전히 괜춘. 근데 느껴지지? 공차가 작아질수록 자잘자잘하게 커지기 때문에 음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합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의 45, 마이너스의 35, 마이너스의 25, 마이너스의 15, 마이너스의 5, 5인 순간 가운데 5배 125니까 안 된다. 더 자잘한 건 당연히 안 될 것이다. 밑에는 조사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66. 첫째 항이 비자연수,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일단 써볼게. AN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4N 플러스 B 플러스 4.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첫 항이 B가 되게끔 끼워 맞췄고요. 그 다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시그마의 절대값이 14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B의 값을 작은 수부터 나열하자. SN의 절대값을 붙였네. 이차함수 같은 느낌인데 그게 14보다 커야 됩니다. 를 만족하는 모든 B의 값을 작은 수로 크기수로 나열하자. 호호, 재밌겠네 이거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로 그리기는 그렇게 좋지 않겠다. 왜냐면 정수좌표들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 절대값이 가장 작아질 때를 생각을 해보자. 저 절대값이 가장 작아질 때는 플러스인 부분하고 마이너스인 부분이 충분히 상쇄가 됐을 때야. 근데 그것조차 14보다 커야 된다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뭐 첫 번째 항은 14보다 크겠지. 아, 공차가 4니까 4로 나눈 나머지 기준 몇 개로 나누면 되겠구나. 오케이. 봐봐. 만약에 첫 번째 항 B가 4로 나눈 나머지가 없는 4의 배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치? 그러면 얘가 AN이라는 수열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뭐 이렇게 진행될 건데 4로 나눈 나머지인데 공차가 마이너스의 4니까 4로 나눈 나머지래. 4의 배수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4다 보니까 이렇게 오다 보면 정확히 0을 찍겠지.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개수만큼 가면 15개 이렇게 하면 상쇄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이 타이밍에 시그마는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지.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4보다 크다라는 것을 만족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네. 아, 그러면 b가 4의 배수면 안 되겠다. 그러면 b가 만약에 4로 나눈 나머지가 1, 4p 플러스 1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여기 4p 플러스의 1부터 쭉 내려오다가 이제 여기 1이 마지막으로 있겠지? 맞냐? 여기 몇 개임? p 플러스 1개. 왜냐면 0p, 1p, 2p, 3 아니지. 4 곱하기 0, 1 더하기 4 곱하기 0,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p까지 있는 거니까. 4씩 깎는 거야, 4씩. 4p를 깎으려면 p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p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음수가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 마3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얘네들이 합으로 구해둘까? 비등비등해질 때가 언제일까? 20 크단 말이지. 아, 그러면 머리를 쓰자. 머리를 써라. 기가 막히게 푸는 방법이 분명 있을 거다. 아니면 그냥 식으로 때려 박아주는 방법도 있었을 수도 모르겠다. 이거는 이거랑 같은 사고긴 한데 이렇게 케이스 나누는 건 나중에 분명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식으로 때려 박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식으로 때려 박아놓고 축이 얼마냐를 그때 케이스 분류할게. 이거 SN. 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일단 2n제곱 지르고 첫 번째 항이 b를 맞춰야 되니까 2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오겠지. 2 플러스 bn 맞냐? 그러면 얘는 분명 이렇게 생겼을 친구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얼마니? 2분의 b 플러스 2지. 맞나?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가장 작아봤자 14보다 커야 되니까 얘 근처에 여기나 뭐 여기쯤에 정수가 있을 거 아니니. 근데 그 정수가 14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일단 얘가 일단 정수가 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얘가 정수면 확실히 여기랑 항이 잡힐 거니까. 그래서 일단 B는 무슨 수여야 돼? B가 홀수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B가 뭐 2P-1 이렇게 한번 더 보자고. 그러면 요 절편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분의 2P 플러스 1, 즉 P.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근처 S들은 S 뭐랑 S 뭐가 조심해야 돼? S, P하고 S, P 플러스 1이지.
물론 누가 더 낮은지 알긴 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하면. 이게 점 오니까 얘랑 얘까지 x값이 간격이 똑같아. 근데 이차함수는 갈수록 가팔라지기 때문에 얘랑 얘 중에 얘가 더 키가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만 검증하면 돼? 얘만 검증하면 되긴 해. 근데 그걸 모르면 둘 다 넣어보고 그 중에 더 작은 걸 확인하고 그게 14보다 크다로 했었어야 되겠지만. 그치? 자, 그러면 S의 P를 살펴봅시다. SP가 뭐냐면 마이너스의 2P제곱 플러스 2 더하기 BP. 맞냐? 근데 한 문자로 좀 정리하고 싶기 때문에 B를 P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 됨? 2P 플러스 1P. 정리 좀 해볼까? P. 허무하긴 한데. 그럼 B가 뭐보다 어떠면 돼? 14보다 크면 돼요. 그렇다는 건 B라는 숫자는 14 이상인 자연수 P에 대해서 홀수인 거네. 맞아요? 그러면 나부터 1부터 10까지 더하라거든? 그러면 시그마 1부터 10까지의 B는 첫 번째가 14 대입했을 때는 얼마? 27.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2P-의 1이라는 거에 14부터 10개니까 뭐야? 24까지 대입하면 되겠지? 이해돼? 그럼 이거는 24의 제곱에서 뭐 제곱 빼면 돼? 13의 제곱이지. 1부터 시작하는 홀수를 1부터 24개 더하면 24의 제곱, 1부터 13까지 더하면 13의 제곱. 홀수들의 합은 제곱수. 합차 공식 37 곱하기 11. 그러면 407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어 보였는데 아까. 하하. 그러면 혹시 첫 번째 항 쪽도 좀 위험하긴 한데 그치? 이쪽 고민 안 해가지고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일 낮은 거 당연히 뭐야? S1. S1이 뭔데? S1이 뭐야? B. 이게 2P-1. 근데 그것조차 14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게 더 타이트한 게 맞는데. 계산 실수 한 번만 확인해보자. 이 풀이가 맞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항이 B 맞고 그럼 마이너스 2 4n 더하기 첫 번째 항 B 만들게끔 맞췄고 그래서 축의 방정식 아니 대칭축 절편이 2분의 2 플러스 B 맞고 얘가 일단 정수면 안 되니까 D는 홀수고 그래서 2P-1이라고 두자. 그럼 절편이 얼마냐면 2분의 2P 플러스 1 P.5. 그럼 근처는 B가 자연수니까 그지? 그러면 P.5니까 P가 그나마 가까워. 근데 그 가까운 것조차 14보다 커야 되니까 P를 대입을 해봤어. 2P제곱 더하기 2 더하기 BP 마이너스 2P제곱에다가 B가 2P 플러스 1이고 P 2P제곱 더하기 P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B를 10개 찾고 싶으니까 병신 14부터 24가 10개냐? 어디까지 해야 되지? 23. 그러면 23의 제곱에서 13의 제곱을 빼면 된다. 360.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67. 우리 안 했어? 난 왜 풀려있지?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지 뭐. 양수 A와 0이 아닌 실수 D에 대해서 첫 항이 A고 공차가 각각 D랑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 A의 N은 A 플러스 N-1의 D고요. BN이라는 친구는 A 플러스 N-1의 마이너스의 2D입니다. 절대값 A1하고 B7이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A1을 구해봅시다. A1은 그냥 A야. B7이 뭔데?
A 마이너스 12D. 그러면 A는 마이너스에 6D. 그러면 한 문자로 다 통일하기 위해서 D로 바꿀까? A 자리를 마이너스에 6D 집어넣으면 그냥 6D냐? 마이너스 이거 맞네. 6D.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5D.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8D. 예. 자, 그 다음 SN은 시그마. 아까 봤었던 것 같은 무서운 기호네. 1부터 N까지 절대값 AK-의 절대값의 BK.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은 108 이하이고 108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맥시멈. 맥스가 108이 오라. 그렇구나. 그랬을 때 SN이 0 이상인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얘는 D가 양수야? A가 양수인데 D랑 부호가 같다는 건 둘이 양수네. 그럼 얘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네? 그럼 B만 나누면 되는 거네. 그럼 N이 4 이하일 때랑 4 이상일 때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 해보자. 만약에 N이 4 이하면 시그마 해놓고 AK는 그냥 어차피 양수였을 테니까 무슨 D? N 플러스 5D. 근데 B는 4 이하면 다 양수였겠네. 그러면 그대로 나왔겠네.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때려주고 마이너스 2N 더하기 8D. 그러니 시그마 해놓고 3N 마이너스 3D.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K로 바꿔야 되겠지, 여기를. AK니까. 맞나? 자, 그러면 얘는 D는 상수일 테니까 3D 묶어놓고 보면 0부터 N-1까지. 그러면 2분의 N-1, N. 그럼 얘는 대칭축이 2분의 1인 이참수이므로 1, 2, 3, 4는 넣으면 넣을수록 커질 거야. 지금 내가 뭘 찾아야 되면 최대값이 108이니까 물론 여기가 진짜 최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잠정 챔피언은 N 이퀄 뭐일 때? 4일 때 3, 4, 12의 반띵이니까 18D. 잠정 챔피언입니다. 자, 그 다음 N이 5보다 클 때. 그러면 시그마 1부터 4는 1부터 4까지는 아까랑 똑같이 풀려야 되니까 이거겠지? 3K-의 3D. 그런데 5부터 N까지는 얘 양수고 얘 음수야.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인데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올 테니까 덧셈이 되겠지. 그러면 13 빼기 ND KD. 맞죠? 자, 그러면 D는 다 묶어버리고, 엄마야? D는 다 묶어버리고, 얘는 뭐 3도 묶어놓자. K 빼기 1이니까 0부터 3까지 6이네. 그렇죠. 아까 했었던 이거기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그냥 최대값 구할게. 이게 제일 크려면 마이너스가 안 될 때까지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이 얼마일 때까지? 13, 뭐 12나 13이나 똑같겠지. 그래서 N이 13일 때가 최대다라는 걸 그냥 확인을 하고 이때 바로 구할게. 그러면 D 해놓고 5 대입하면 8, 7, 6, 5, 4, 3, 2, 1, 빵 D까지 더한 게 제일 크겠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이게 28이었나? 아닌데 36. 36이랑 18이니까 54D.
그러면 아까의 잠정 챔피언보다 얘가 확실히 더 크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108이어야 되겠다. 하여 이제 D는 2가 나오고 나서 뭐 SN이 0보다 크다는 알아서 구하실 수가 있겠죠. 됐지? 오케이. 숙제 해설 절반 끝.